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장기표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 출국했고 조금 전 뉴스로 워싱턴에 도착한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의 시작과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아마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미국에 대한 그 태도가 종북, 친중에 아주 기울어져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도 이걸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바람직한 한미 관계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한테 잘 보일까?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북한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또 중국에 좀 또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가지고 이번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만 하더라도 어쩌면 뭐 한국 정부로서는 다행스럽다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미 동맹이요 철저하게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으로부터도 제대로 북한과도 대화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응분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를요 계속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사파 말하면 대북 이데올로그를 들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문정인 대통령 뭐 안보 특보가 하는 사람, 문정인 또 정세현, 이종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정세현 전 장관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딱 대학 3학년 수준입니다. 계속 미국 반대하고 뭐 미국이 뭐 좀 그러면 뭐 무기 팔아물라고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대미 정책, 대중 정책을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점에서 굉장히 우리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태롭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뭐 그런 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도 우리 한국을 말하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북핵도 뭐 공조도 또 확인했다 할 거고 뭐 백신 사실 백신이 지금 아주 급한데 마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다가 3천만 회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뭐 저는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미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또 이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 잘 되기를 저도 축원합니다. 예. 북한은 3대 황제 세습 체제지요. 70여 년 동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체제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국민으로서 그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도자 선택의 자유입니다. 북한은 지도자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미국 등 우방과 같은 그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강화해야 되는데 미군 철수 주장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 이런 전제를 잊어버리고 지금 한만 국경에 이 중국군이 이 28만 명이 거기 배치되어 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은 겨울에 그냥 얼음이 얼면 걸어오고 여름에도 그냥 이 바지만 걷고 넘어올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그러니까 바로 북한에 주둔하고 있다고 봐야지 28만 명. 그리고 한경북도 쪽 40km가 이 러시아하고 국경 맞대고 있는데 그 북한은 우리와 똑같이 중국과 러시아와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들 강만 건너면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평택에 28,500명이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미군 철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합의를 올는지 이걸 다 덮어버리고 그냥 뭐 백신이나 얻어오는 걸로 해갖고 또 북치고 장구치고 할는지 조금 우려스러운데. 제가 그 한 말씀 좀 보태겠는데요. 이 중국군이 지금 이 북한과의 그 접경 지역에 약 한 우선 20만 내지 30만 엄청난 병력입니다. 이런 병력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 주둔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조중 그 북한과의 북중 동맹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 무슨 돌발 사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죽는다거나 하는 이런 이 돌발 사태가 생기면 북한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말하면 역사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조작하는 이유도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자기네들의 속국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료들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요, 만약 북한의 어떤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접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누가 갖고 있느냐? 참 이거는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이 갖고 있다고 보여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입니다. 미국. 유엔도 있지만은 미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중국 정권이 뭔가 북한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현실적으로 미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해서 그런 이유로도 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한미동맹만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한일 관계도 좋아야 우리가 중국하고 대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외교 정책은 진짜 우리 국가의 존립을 굉장히 위태롭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두로는 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최근 어제까지 이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을 격분시키는 이 말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요. 저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 7명을 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근데 하기가 또 민주당으로서는 급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4.7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자 청년들은 무려 7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다가 표를 주었습니다. 그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했는데 참 김한밀이라는 대학 1학년생인데 이름을 보면 이름이 넉자 아닙니까? 아마 저기 아버지 성은 김씨고 어머니 성이 아마 한씨 같은데 이런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하느냐? 이게 지금 상대방을 말하자면 모욕하는 그런 말로 될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대한 거부 정도가 아니라 혐오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송영길 대표 앞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에 많은 말하면 이 걱정거리가 되어 왔는데 첫째는 정치적 무관심, 그 다음에 맹목적인 문재인 정권 지지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분의 송영길 대표와의 청년과의 모임에서 거의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희망을 갖고 정말 국민 여러분께 그런 김한밀이 군을 포함한 그런 청년들에게 진짜
박수를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의 이러한 따끔한 말하자면 뭐 충고를 넘어서 비난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정권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른들이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내세우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말하자면 일삼는 이런 이중행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자기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요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내세우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면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거지 어른들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이것도 순전히 책임 회피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로 책임을 썩 전가하는 이런 태도, 이 사람들 앞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번에 지금요 이 젊은이들한테 이재명 지사 또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따끔한 비난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요 아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들한테는 해외여행 경비로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래 막 매를 좀 얻어마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 사람이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두 번 하는 사람입니까? 또 이낙연 지사는 또 뭐 제대하면 3,000만 원 준다. 이래서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1,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거 돈 준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표 찍지 않는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우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 정권 전혀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지금요 송영길 대표가 뭐 대표가 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쯤 되니까 마치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항의하는 이견도 좀 말하는 것처럼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전혀 그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니 4년 동안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얼마나 막가파 짓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송영길 씨 뭐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또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뭔가 또 국민을 또 한번 속여보고자 하는 이 꼼수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이재명 지사는 이제 대학을 지나가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해외 견문 넓히기 위한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이낙연 씨는 제대 군인들에게 3,000만 원. 그 다음에 총리를 지낸 정세균 씨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기업을 일구는 기초자금으로 1억. 그러니까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것도 약발이 안 들으면 10억, 20억도 나올지 모르겠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야당도 여기 따라갈까 싶어 겁납니다. 야당도.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속임수고 국가의 재정 파탄, 그것이 향후 이 젊은이들에게 짐을, 부채를 떠넘기는 일이다. 오늘 장대표 지적하셨고, 이 국민의힘당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장 대표도 거기 지역 협의 회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하는 이들이 아마 한 10여 명 내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숫자 많은 건 저는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누구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뭐 대전제로 그 경쟁 룰이 정말 공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각오로 나오느냐, 어떤 각오로 이렇게 10여 명 이상이 나오냐. 이번 당대표는 그리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면서 죽으나 사거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할 사람인데 과연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각오로 나오는 것인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바람직한 당대표의 자세 이런 것에서 당대표 생각을 좀. 예, 사실 제1야당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총체적 국정 파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1야당한테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저는 사실요, 우리 국민의힘이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을, 말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실제로는 당 대표인데, 그런 사람을, 건 1년 가까이, 건이 아니, 딱 1년을 추대해나, 김종인 씨는 절대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투쟁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야당이요,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투쟁할 의사가 없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한 예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 여당 후보는 박영선 씨였는데, 야당 대표인 김종인 씨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요, 아마 이름도 언급 안 했습니다. 한마디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계속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4월 7일 선거 끝난 바로 다음날 물러나서 다행인데, 지금도 자기가 대표가 되면 김종인 씨를 다시 또 모시고 와서 지도를 받겠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진짜 반문투쟁을, 즉 반문재인 정권 투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로 가지고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 개도 제대로 저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른바 결과적으로 보면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더욱이 결정적으로 LH, 땅 투기 사건이 그 선거 한 20일 전에 딱 드러나서 이게 이길 수 있었지,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짜 기득권을 내놓을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득권은 당적으로도 그렇고 국회의원 개개인도 그런데, 이번에 지금도요, 안철수 대표 제가 만나봤는데 국민의힘과 통합할 의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의원들, 개개인들도 문제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목표는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직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될 수도 있고 또 집권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 기득권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차기 대통령이 나오면 더 좋지만, 현재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러기가 어렵다는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도 절대로 이 기득권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데도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낮은 자세로 좀 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의 기득권 물론이고, 나아가 당 대표되는 이의 기득권도 완전히 내려놓은 그러한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냥 좋은 말로 뭐 이수신 장군의 상유 12첩 또는 뭐 사의적성이다 이런 빈말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당대표가 내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포용적으로 이루고 못 이루게 되면 나는 그 전선에서 진짜로 죽는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그 지금 10여 명 나온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경력 관리용으로 장 대표가 지금 아까 언급한 대로 차기 국회의원 되는데 뭐 자기 경력 관리용으로 나온다라든지 이런 편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지켜봐야 돼.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